Shen, a panda stands between you and your destiny. What? Prepare yourself for a hot serving of just the reign of terror comes to an end. What? 뭐요? 쿵푸 팬더 3부작은 드림웍스의 대표 시리즈 중 하나인 만큼 3부작 전부 흥행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역대 애니메이션 흥행 탑10 안에 쿵푸 팬더 3부작이 전부 들어가 있을 만큼 대박이 났는데 3부작 중 가장 대박난 2편 같은 경우는 개봉 당시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5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영광의 흥행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후 디즈니에서 탄생한 괴물이 애니메이션으로 한국에서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달성하면서 밀려나게 됩니다. 참고로 3편도 개봉 당시엔 한국 기준 2016년 애니메이션 흥행 성적 1위였는데 디즈니에서 또 괴물을 탄생시키는 바람에 2위로 밀려났습니다. 또 졌어! 비록 영화 속에선 동물들이 서로를 잡아먹는 모습은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쿵푸 팬더 세계관의 연장선인 TV 시리즈에선 애벌레 스프가 등장했기 때문에 적어도 곤충들은 잡아먹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공식 동화책에선 랍스터가 발견됐기에 해산물도 잡아먹히고 있으며 심지어 포와 핑의 공식 레시피 스토리북에서는 국수 레시피로 아예 깍둑썰기한 닭을 넣으세요 라는 문구가 적혀있기 때문에 닭들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는 장난이고 1편의 공동감독 존 스티븐슨 피셜로 쿵푸 팬더 세계관 속 동물들은 전부 채식주의라고 합니다. 쿵푸 팬더 2 인트로에서 등장했던 쉔의 인형극은 2편 제작 당시 제작진들이 사전 조사를 위해 중국 핑야오 고대도시를 방문했을 때 본 피잉시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때 쉔이 화약을 처음 발명하는 장면을 보면 옆에 불을 뿜고 있는 용 그림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쉔은 이 그림을 참고해서 후에 다름 아닌 자신의 대포 디자인을 완성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편 초반부 포와 무적의 5인방이 마을을 수호하는 장면 속 그들이 날아가는 모습과 이후 포즈를 취하는 모습은 My fist hungers for justice. That was my fist. 1편 초반부 포의 꿈속에서 5인방이 날아가는 모습과 포와 함께 포즈를 취하는 모습을 오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포의 10일 연속 발차기도 포가 꿈속에서 보여준 20일 연속 발차기에 대한 오마주이며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대사 역시 Enough talk. Let's fight. 포의 꿈속 대사입니다. Enough talk. Let's fight. 참고로 이때 이 마을에서 벌어지는 전투씬을 보면 종, 심벌즈, 북, 징, 그리고 비파를 비롯한 여러 악기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이는 이 마을이 Ho! Bandits! Approaching the musicians' village. 바로 음악인 마을이기 때문입니다. 핑은 1편에서 두부 가게를 여는 것이 꿈이라고 했는데요. When I was young and crazy, I thought about running away and learning how to make tofu. 때문에 2편을 보면 꿈을 이룬 아들을 보고 용기를 얻어 본인도 두부를 팔기 시작했다는 것을 Thank you for coming to Dragon Warrior Noodles and Tofu.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핑의 국수집 입구를 보면 위쪽 벽 부분을 수리한 흔적이 있는데 이는 전작에서 포가 무지개 반사로 무지개 반사. 타이렁을 날려버리는 바람에 핑의 국수집 입구가 부서졌던 것을 반영한 디테일입니다. 쉔을 무찌르기 위해 포와 무적의 5인방이 공맨시로 향하는 장면 속 멘티스의 이 대사는 I'm so lucky. I don't have any problems with my dad. Maybe it's because mom ate his head before I was born. 실제로 암컷 사마귀가 짝짓기를 할 때 수컷 사마귀를 잡아먹는 것에 대한 현실 고증입니다. Honestly, guys, I never thought I'd die like this. I always thought I'd meet a nice girl and settle down, and then she'd eat my head. 포와 무적의 5인방이 늑대들 몰래 공맨시에 잠입하기 위해 Hey, hey. 사자탈을 쓰고 돌아다니는 씬에서 이 장면은 고전 아케이드 게임 팩맨을 패러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포가 결국 늑대 무리에게 잡히는 장면에선 대장 늑대의 왼쪽 눈을 보면 삼중 흉터가 나 있는데요. 이는 이 늑대가 바로 과거 포를 노리다가 포의 아버지에 의해 왼쪽 눈을 잃었던 늑대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쉔을 따르는 부하들은 원래 늑대가 아니라 까마귀로 설정하려 했으나 같은 조류라는 점에서 캐릭터가 너무 겹치는 것 같아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포가 쉔의 대포 공장에서 Looking for me?
뭐지? I said that too soon, didn't I? 용광로에 빠지지 않기 위해 뛰고 있는 신을 보면 유독 특이하게 찌그러져 있는 냄비가 하나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냄비는 1편에서 타이렁이 포가 던진 냄비를 얼굴에 맞는 바람에 찌그러졌던 냄비로 쉔의 대포 공장에 이 냄비가 있던 이유는 앞서 영화 초 쉔이 철을 긁어모으기 위해 Search the farthest villages. Find more metal. 포의 마을에 늑대들을 투입시켰기 때문입니다. 포를 도와주기 위해 황소 사부와 악어 사부가 등장했을 때 악어 사부가 양 다리를 쫙 찢으면서 등장하는 것은 악어 사부의 성우인 장 클로드 반담의 트레이드 마크 양 다리 찢기를 패러디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작 가문의 점쟁이 염소의 이름 수츠세는 예언자 혹은 점쟁이를 뜻하는 단어 수츠세이어에서 따온 이름으로 틈만 나면 쉔의 옷을 How dare you! That is the finest silk in the province. 물어뜯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오프닝을 통해 알 수 있듯 그녀는 점을 칠 때 깃털과 옷의 일부분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냥 염소라서 뜯는 것도 있습니다. Will you stop that? 수츠세의 예언 속에서는 흑과 백의 전사 He would be defeated by a warrior of black and white. 일명 흑백의 전사가 쉔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당연하지만 이 흑백의 전사는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데 성공한 검은색과 흰색으로 이루어진 팬더 포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재밌게도 팬들 사이에선 1편의 메인 빌런인 타이렁도 사실은 이 흑백의 전사 후보였다는 가설이 있는데요. 과거 타이렁은 그의 일족이 아니라 시프에게 발견되어 어릴 때부터 길러졌는데 이는 과거 쉔이 흑백의 동물 팬더들의 마을을 습격했던 것처럼 똑같이 흑백으로 이루어진 눈표범들을 의식해서 쉔이 눈표범 마을을 습격하는 바람에 타이렁 역시 포처럼 쉔으로부터 지켜지기 위해 일족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가설입니다. 비슷하게 흑백의 전사는 다름 아닌 쉔 본인이었다 라는 가설도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쉔 역시 흑과 백으로 이루어진 동물이고 수츠세가 예언에서 말한 흑백의 전사는 사실 쉔 내면에 있는 선과 악의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며 결정적으로 예언이 실현되었던 쉔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 쉔은 쓰러지는 대포를 충분히 피할 만한 힘과 시간이 남아있었음에도 마지막에 두 눈을 감고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를 통해 흑백의 전사에 의해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예언이 쉔 스스로 죽음을 택하면서 실현되었다는 가설입니다. 물론 정설은 당연히 포가 흑백의 전사인 것이고 쉔이 마지막에 대포를 피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것은 그가 일평생을 수츠세의 예언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썼기 때문에 The dead exist in the past, and I must attend to the future. 마지막에 흑백의 전사인 포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본인이 그렇게 갈망하던 수츠세의 예언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성공한 것이라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2편의 메인 빌런 쉔은 압도적인 무공 실력을 자랑하거나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보여주며 무력에 강점을 두었던 3부작의 다른 빌런들과 달리 화려한 언변과 교활한 심리전으로 상대방을 흔든다거나 군사들을 앞세워 상대를 처리하는 군약가적인 모습 그리고 화약과 대포를 개발함으로써 With the weapon by my side, all China bow before me. 홀로 시대를 앞서가는 지략가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독특한 빌런으로 감독은 1편에서 타이렁이 포를 육체적으로 괴롭혔던 만큼 2편에서는 포를 정신적으로 괴롭히기 위해 쉔이라는 캐릭터를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타이렁은 시프와 연관이, 카이는 우구웨이와 연관이 더 있었던 것과 달리 쉔은 오랜 과거에서부터 포와 밀접하게 얽혀있던 캐릭터로 쿵푸 팬더 시리즈 속 진정한 의미의 포의 최고의 숙적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화려한 알비노 공작새라는 아름다운 외형 또한 쉔의 특징으로 특히 꽁지 깃 무늬를 하나하나 전부 그려야 했기 때문에 제작진들이 가장 애니메이션하기 어려웠던 캐릭터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또한 설정에 의하면 젊은 시절의 쉔은 우구웨이 대사부에 버금갈 정도의 무공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며 비수와 창 그리고 꽁지를 이용하는 현란한 무술 스타일은 중국의 부채술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화려함보다는 우직함을 보여주며 세계관 속 최강의 무력을 자랑하고 있는 카이로 넘어가 보자면 물소 혹은 황소처럼 보이지만 공식 설정상 야크라고 하며 초기 설정에서는 팔이 4개 달려있는 괴수였으나
현실성이 떨어져 지금의 디자인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카이라는 이름은 승리를 뜻하는 중국어 카이에서 따온 것으로 주 무기는 간지 그 자체인 노곡 세검인데, 이 노곡 세검은 과거 카이가 사용하던 양쪽에 날이 달린 창이 우구웨이와의 전투에서 반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지금의 형태로 바뀌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카이의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 상대방의 기를 빼앗는 능력은 재밌게도 3편 속 최강의 기술인 치유의 기에서 카이가 영감을 받아 만들어낸 것으로, 자세히 보면 카이가 이 기술을 시전할 때의 동작은 정확하게 치유의 기를 시전할 때의 동작을 거꾸로 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을 통해 카이는 쿵푸 사부들을 옥패에 가두고 원할 때마다 분신처럼 그들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카이가 봉인한 옥패들 속 쿵푸 고수들을 나열해보자면 호저 사부, 고릴라 사부, 멧돼지 사부, 곰 사부, 닭 사부, 악어 사부, 쌍둥이 오소리 야, 너도? 쌍둥이 오소리 사부, 개구리 사부, 개 사부, 하마 사부, 도마뱀 사부, 코모도 도마뱀 사부, 코끼리 사부, 멘티스, 크레인, 바이퍼, 몽키, 시프, 우구웨이, 그리고 2편에 등장했던 천둥 코뿔소, 심지어는 1편의 빌런이었던 타이런까지 카이가 옥패에 봉인시켜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부작의 메인 빌런들은 전부 각자를 상징하는 색을 갖고 있는데요. 스승에 대한 원통함을 품고 있는 눈표범 타이렁은 차가운 파란색, 화약과 대포를 사용하는 쉔은 불꽃을 상징하는 빨간색, 그리고 노곡 세검과 옥패를 이용하고 있는 카이는 당연하지만 초록색인데요. 반대로 쿵푸 팬더에서 영웅을 상징하는 색은 황금색으로, 이는 특히 3편에서 두드러지는데, 영화 초 영혼계에서 우구웨이와 카이가 전투를 벌일 때를 보면 처음 우구웨이가 등장했을 때는 배경의 색깔이 황금색이지만 카이가 등장하면서 서서히 바뀌게 되고, 이후 카이가 전투에서 우위를 가져갈수록 초록색으로 뒤덮이다가 끝에는 결국 전부 초록색으로 물들게 되는데요. 하지만 후반부 포와의 대결에선 영혼계 배경의 색깔이 처음에는 전부 초록색이지만 포가 친구들과 가족 그리고 동료들의 도움으로 길을 받아 각성을 하는 그 순간 초록색이었던 배경이 순식간에 전부 황금색 빛으로 물이 드는 연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이러니하게도 새 빌런들의 상징색은 빛의 삼원색과 같습니다. 3편 초반부 영혼계 전투 속 우구웨이의 대사는 When will you realize the more you take, the less you have? 카이의 최후를 암시하는 복선입니다. Wait. No. It's too much. That's too much. No. 영화 속 시프가 사용하는 지팡이는 1편에서 우구웨이가 승천하기 직전 시프에게 넘겨줬던 지팡이로, 이후 시프와 타이렁의 대결 도중 반으로 부러졌는데요. 때문에 이후 2편과 3편 속 시프의 지팡이를 보면 반토막 났던 지팡이를 황금색 장식구로 이어 붙이고 있는 디테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포가 무적의 5인방의 사부가 되어 그들을 가르치는 장면에서 무적의 5인방이 너덜너덜해진 채로 등장하는 것은 1편에서 포가 가르침을 받다가 영혼까지 털려서 등장했던 장면을 패러디하고 있는 것입니다. I'm Li Shan. 포의 친아버지 리는 제작 초기에는 엄하고 무서운 캐릭터로 설정했으나 포와 정반대인 성격으로는 포와의 유대감을 단기간에 쌓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 판단해 포와 같은 유쾌한 성격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후 포가 아버지와 함께 자신의 고향인 팬더 마을로 향하는 길에 등장했던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뾰족한 바위와 절벽 사이에 줄다리는 드림웍스의 황금길을 열었던 슈렉 1에서 슈렉과 동키가 피오나의 성으로 향하는 길에서 등장했던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용암 바위와 절벽에 있던 아찔한 줄다리를 이스터에그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포가 고생 끝에 도착한 팬더 마을에서 포를 반겨주었던 새 쌍둥이는 타이그리스의 성우인 안젤리나 졸리의 자녀들 녹스 졸리피트, 자아라 졸리피트, 그리고 샤일로 졸리피트가 카메오로 출연한 것입니다. 비슷하게 3편 초반부 포가 마을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있을 때 포를 응원했던 이 토끼는 포의 성우 잭 블랙의 아들 사무엘 제이슨 블랙의 카메오 출연입니다. 팬더 마을에서 팬더들이 Pandas don't walk. We roll. 굴러다니는 모습은 제작진들이 3편 제작 당시 사전 조사를 위해 중국 청도에 있는 팬더 보호구역을 방문했다가 그곳에 있던 팬더들이 실제로 대굴대굴 굴러다니는 모습을 보고 영화 속에 집어넣은 것이라고 합니다. 시프가 카이를 조사하기 위해 고대 문서를 펼치다가 What? It's blank?
Are you kidding me? 순간 당황하는 장면은 당연하지만 1편 속 용의 문서가 비어있던 것을 It's blank. What? 셀프 패러디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이를 상대하기 위해 멘티스가 크레인을 설득하는 장면에서 이 대사는 Seriously afraid? Even Master Chicken's going in there, and he's a chicken. 치킨이 서구권에서 겁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한 말장난입니다. 또한 이후 카이에게 당한 무적의 5인방을 보고 포가 말하는 이 대사는 Oh no, it's true. You guys have all been turned green. Except for you, Mantis. You were already green. 쿵푸 팬더 1편에서의 포의 대사를 오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Whoa! The Furious Five. You're so much bigger than your action figures. Except for you, Mantis. You're about the same. 포가 카이를 영혼계로 데려가기 위해 사용했던 기술은 영화 초반부 시프가 포에게 선보였던 기술 Let me show you another move. The dramatic exit. What's that? 극적인 퇴장을 포가 따라서 이용한 것입니다. I can't send you there, but I can take you there. What's that? 영화는 포가 결국 영혼계에서 기를 이용해 카이를 무찌르고 포가 제이드 궁전에서 쿵푸를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주며 끝이 나는데요. 드림웍스의 명작 시리즈 쿵푸 팬더 3부작은 1편에서는 현재의 중요성을 But today Is a gift. That is why it is called the present. 2편에서는 과거를 극복하는 법을 You gotta let go of that stuff from the past, because it just doesn't matter. 그리고 3편에서는 제자에서 이제는 지도자 역할을 맡게 된 포가 앞으로의 쿵푸의 미래를 책임지게 되면서 마무리되며 3부작 각각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가 우구에이와의 대학 끝에 영혼계에서 다시 이승으로 돌아올 때의 모습은 포가 1편에서 늘 꿈으로만 꿔왔던 영웅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인데요. 이는 무협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 중 하나인 심기체를 포가 완성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장면으로 1편에서 포는 신체적인 극복을 통해 체를, 2편에서 포는 정신적인 성장을 통해 심을, 그리고 3편에서 포는 영적인 수련을 통해 기를 완성시켰고, 이를 통해 포는 그가 꿈꾸던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심기체의 완성을 통해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쿵푸 팬더 3부작은 영화적으로도 과거, 현재, 미래의 완성을 주인공 포 개인적으로도 심기체의 완성을 보여주며 완벽한 마무리를 지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후 4편에서는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변화라는 새로운 주제로 또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린 만큼 흥행 여부에 따라 무려 6부작까지 기획되어 있다는 쿵푸 팬더 시리즈의 앞으로의 모습 또한 쿵푸 팬더 3부작만큼이나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